우리 아이는 6학년이 되는데요. 아이가 원래 과학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과학탐구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수학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5학년 때 영재고나 과고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학원에 상담을 했더니 일단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수일 진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가는 건지 걱정이고요. KMO 준비반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데 매일 낮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재고 간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보다는 창의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창의 수학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요. 그리고 영재고에 가려면 진도는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진도만 나가고 있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뭘 더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원장님께서 창의 수학을 직접 강의하시고 창의 수학이 영재 입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창의 수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창의적이다, 그 다음에 수학적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발상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일컫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얼마만큼 이제 타당한 형태로 해석해내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보통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상 부분에서 이제 뛰어난 친구들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영재다 또는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말을 하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근거는 뭐냐면 학습 구도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요. 학습 구도가 보통 인풋 아웃풋 구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어떤 거냐? 이걸 항상 반복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보통 일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만 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하는 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은 어떤 발상 자체를 막히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창의수학에서 이제 주력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이제 아웃풋을 토대로 해서 결과가 있다고 할 때 이걸로부터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를 이제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걸 이제 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일한 내용을 사실은 학년을 거치면서 반복해서 배운다는 거는 아마 중등, 고등 또는 대학교 수학까지 배운 분들은 아마 잘 아실 부분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점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걸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얘기들은 누군가가 생각했던 결과를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이 무슨 예를 들어 뭐 성경에 나타난 무슨 이제 어떤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를 연결시키려고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포인트 맞추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도출된 결과가 이제 다른 생각들보다 어떻게 더 타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만드는 걸 주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자기가 배웠던 영역에 국한되는 형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다양한 형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고, 또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사항이 갖고 있는 수학적 구조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 주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영재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영재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창의수학을 찾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창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특별히 무슨 특징이나 자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 주도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제가 실제로 배웠던 내용이 아닌데요 라는 수동적인 답안이 나오는 애들이 아니고요. 이런 형태의 답안은 어떨까요? 라는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학습 태도가 이제 비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답안을 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답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아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모델이 있다면 비교 대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좋은 결과물, 그러니까 창의수학 같은 경우도 창의수학이 목적하는 바에 부합되는 어떤 결과물들을 잘 내는 친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선보할 권역이 가능성이 미리부터 점쳐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단이 되는 친구들도 이제 바로바로 찾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수학은 잘하는데 창의 수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있나요? 네, 많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K모 2차 수상자 중에서 은상권역 친구들 같은 경우 매년 창의수학에서 도태되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어 왔어요. 적어도 한 명씩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창의수학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생각들, 다른 발상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황을 바꾸는 연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사실 관습적으로 작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제 자와 컴파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와 컴파스라는 건 누군가가 지정해준 어떤 작도 도구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변경되는 상황들을 작도 도구를 바꿔가는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변환시키는, 보통 이제 위상수학에서 많이 다루는 얘기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하적인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달라진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과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학습했던 방식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저런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딱 봤더니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막힌 구조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친구들이 보통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사실 어떤 형태의 개선책이 가능할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과학적인 흥미가 일찍이부터 발현이 돼서 어떤 뭐 수상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가능성이 이미 나타난 친구들,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애가 가능할까? 수학적, 과학적 흥미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애들도 합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두 가지 형태 학부모님들께 각각 이제 도움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찍이 이제 수학과학적인 흥미가 발현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향후에 어떤 형태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영재고 입시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향후에 학생들이 학습 구도의 상에서 이제 선행에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당겨지는 건 어차피 영재학교 입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재고 입시 준비 과정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발현됐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또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선행 구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을 영재고 입시랑 연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적한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영재고 입시를 수학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영재고 입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영재고 입시라는 게 이제 과거라든지 자사고 입시라든지 그런 입시가 분리돼 있지만 두 개가 동시에 또 가능한 이제 시험 구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준비하실 분들이 많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중등 토대로 시작해서 생각하는 어떤 역량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경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학교 입시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뒤처져 있지 않나라는 걸 보기보다는 학생 자체가 얼마나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이제 관련된 얘기를 소통을 하는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이제 시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봤는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어머님께서 만약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우리 아이가 이쪽 길로 가더라도 후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후회는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시는 데는 충분한 근거들이 되리라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저희 애들은 어떡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시작은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학이 어떤 것 때문에 좋니? 라는 그런 어떤 학생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더 하고 싶은지 그 과정을 일단 체크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유일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